이번 시간에는 재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셋 에디터에 있는 바로 이 첫 번째 항목, 이 항목입니다. 첫 번째 항목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항목을 누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재질이 나오는데 이렇게 좌우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누르면 각각 영역이 확장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영역은 매티리얼 라이브러리, 다시 말하면 재질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재질들을 기본 샘플링으로 해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 중간 영역은 여기가 이제 매티리얼 목록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매티리얼 속성이 됩니다. 내가 선택한 이 재질의 속성, 내가 선택한 재질의 속성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매티리얼 샘플인데 바로 이 부분, 여기 점점점 3개 있죠? 얘 눌러보시면 패브릭, 천 모양의 샘플, 플로어, 바닥 모양의 샘플, 그라운드 모양의 샘플, 그 다음에 얘는 서페이스, 표면이죠. 그 다음에 월, 벽입니다. 그리고 클로저, 이렇게 샘플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샘플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샘플을 놓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만든 재질이 어떤 형태로 되었는지, 그리고 그 형태에 다시 말하면 곡면인지 평면인지에 따라서 잘 적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눌러보시죠. 자, 그러면 실제로 샘플 하나 만들어서 적용해보죠. 자, 렉탱글 바닥을 하나 만들고 푸시 앤 풀. 자, 면을 먼저 선택해 놓고 그 다음 재질을 한번 불러보죠. 여기 있는 재질을 얘한테 줄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재질을 여기로 가져와야 됩니다. 드래그 앤 드랍. 자, 블록이네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얘를 드래그해서 드랍, 떨어뜨리게 되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면을 선택해 주세요. 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 버튼 누르게 되면 Apply Material to Selection, 이렇게 재질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누르면 Apply, 적용하기, Material to Selection, 선택한 부분에 적용하기.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부분에 재질이 이렇게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이 재질을 여기다가 다시 또 얘를 여기다 똑같이 적용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이제 이런 겁니다. 바로 여기 셀렉션 탭을 누르면 스포이드가 있죠. 여기 재질에 셀렉션 탭을 누르면 스포이드가 있습니다.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꾹 클릭하면 페인트 통으로 바뀝니다. 이때 클릭해주면 똑같은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매티리얼 에디터. 자, 이번엔 오른쪽을 열어봤습니다. 아니, 오른쪽을 열기 전에 이 아래부터 보시죠. 새로운 재질을 만듭니다. Add Material. 여러 가지 재질들입니다. 제너릭, 일반적인 재질,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재질, 합성하는 재질, 양면 재질, 그 다음에 툰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을 위한 재질, 그 다음에 멀티 머티리얼, 그러니까 다중 재질, 오버리드, 덮어쓰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기 제너릭이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해볼 만한 게 여기 있는 에미시브라든지, 그 다음 여기 오버리드 정도, 이 정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제너릭 누르면 이렇게 제너릭으로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픈하기, 저장하기. 내가 재질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 저장된 파일에서 재질 불러올 수도 있고요.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보시면 맨 첫 번째 디퓨즈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디퓨즈는 사물이 지닌 그러니까 기본 색상, 이걸 디퓨즈라고 해요. 물체가 지닌 가장 기본적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하고,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색상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면을 선택하고 오른 버튼 적용하기. 적용되는 거 보이시죠? 색상을 바꾸면 이렇게 거기에 해당하는 색상도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사실 이 디퓨즈의 이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뭐라고 부르냐면 맵이라고 부릅니다. 맵. 질감이요. 질감 효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이런 지금 같은 하늘색에 어떤 질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 질감, 하늘색 모양의 나무 질감이라든지 어떤 질감 효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타일 같은 질감 효과, 혹은 요철감 있는 질감 효과, 여러 가지 질감 효과들이 있는데, 그런 질감 효과를 줄 때 바로 얘를 눌러서 사용합니다. 자, 눌러보시죠. 얘를 눌러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질감입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건 비트맵이에요. 그림을 불러와서 그 그림을 질감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것. 그게 비트맵입니다.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랑 함께 쓰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포토샵에서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비트맵에서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비트맵을 선택하고, 그러면 이렇게 질감 불러오라고 불러오기 창이 뜹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석. 그럼 여기 있는 게 대리석 질감이 되는 거죠.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대리석 질감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다시요. 다른 질감도 불러볼까요? 예를 들어서 목재 필름. 그럼 필름들이죠. 이렇게 무늬목 질감을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래 밑에 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여기 이 부분이 하늘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늘색으로 다시 여기가 바뀌게 돼요. 자, 여러분들도 아무거나 좋으니까 질감을 하나 불러와 보시죠.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무 질감이 들어갔잖아요. 나무 질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적용한 경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 파일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내가 파일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클릭해주면 다시 이렇게 떠요. 그래서 얼마든지 파일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기. 그러면 이렇게 재질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재질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이렇게 질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걸 맵이라고 합니다. 질감 효과 혹은 맵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이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왜 나머지는 뭐냐면 포토샵에서 할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할 내용들은 아니고 포토샵에서 할 내용들입니다. 굳이 여기서 다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재질을 한번 줘보시죠. 다음 보시면 여기 리플렉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리플렉션이라는 항목은 뭐냐면 반사라는 뜻입니다.
거울처럼 사물을 반사시키는 질감 효과, 그게 리플렉션입니다. 이 값을 쭉 올리면 리플렉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반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들고, 자, 서클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렌더링. 반드시 렌더링을 하셔야 돼요. 얘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렌더링을 해야 합니다. 자, 인바이런먼트도 주고, 자, 렌더링. 이 밑으로 재질 반사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리플렉션이 들어가려면 재질이 어두운 색이 리플렉션이 잘 들어가요. 이렇게 어두운 색이 들어가면 리플렉션이 더 잘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밑으로 보면 리프렉션이라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얘네들이 알파벳이 두 글자 차이 나요. 여기 보면 리, FLE로 가고 얘는 FRA로 가고, 단어가 바로 여기 L2로 가느냐 R2로 가느냐. 위에 리플렉션은 반사입니다. 재질을, 사물을 반사시키는 거고, 아래 리플렉션은 굴절이라고 합니다. 물체를 투명하게 바꾸고 굴절시키는 겁니다. 이 값을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얘한테 줘보죠. 굴절입니다. 굴절. 자, 렌더링. 굴절이 돼서 투명하게 돼서 이렇게 굴절 처리된 겁니다.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이 리플렉션, 굴절률에서는 하나만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IOR 값이요. 그리고 여기 있는 IOR 값. 요 값을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자, 설명하진 않았지만 여기 디퓨즈에 보면 러프니스라고 있죠. 맨 위에 디퓨즈에 러프니스라고 있죠. 요건 무슨 값이냐면 먼지요. 질감이 있어요. 그럼 이 질감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나요? 먼지가 쌓이죠. 그리고 좀 지저분해지잖아요. 그거 러프니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0이면 깨끗한 새 제품을 뜻하는 거고, 이 값이 높으면 오래된 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에 들어가 보시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리플렉션 글로스니스는 리플렉션의 밝기. 당연히 이 값은 1로 주면 되고요. 유즈 프레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프레넬 값이 있죠. 이거 정반사를 뜻합니다. 반사가 일어났을 때 정반사로 할 거냐 말 거냐,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만든 공식을 이용해서 정반사를 시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맥시멈 뎁스라고 있죠. 자, 거울을 이렇게 양쪽에다 대놓고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거울에 무한 반사가 일어나죠. 네. 근데 여기도 무한 반사를 시키면 렌더링이 무한대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계산이 무한대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맥시멈 뎁스 5번만 반사해라. 서로 반사 이렇게 해서 5번만 반사해 줘라 라고 한 거고, 5번 다 한 다음에는 엑시트 칼라, 탈출할 때 검정색으로 색칠하고 나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포그가 있네요. 굴절입니다. 사물을 통과하는 거죠. 그 통과할 때 물체를 얼마나 맑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만들 거냐 이 얘기인 거죠. 만약에 불투명하면 이렇게 좀 뿌옇게 나오겠죠. 그걸 포그라고 합니다. 여기 IOR 값은 아까 얘기했던 굴절률이고, 그 다음에 글로스니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반사하는, 아니, 얼마나 더 밝게 만드냐 이 얘기죠. 여기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맥시멈 뎁스, 엑시트 칼라 이게 있어요. 굴절입니다. 빛이 오브젝트 안에, 사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요. 계속 그 안에서, 사물 안에서 굴절이 일어나게 되는데 몇 번까지 굴절을 할 거냐. 5번까지 굴절하고 나갈 때 검정색을 칠해서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 섀도우, 당연히 그림자에 적용을 시켜주겠죠. 그 다음에 디스퍼션하고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요? 그 에이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디스퍼션이 뭐냐면 빛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프리즘처럼 빛을 분리시키는 걸 디스퍼션이라고 하고, 그 값을 조절하는 게 그 아래에 있는 ABBE라고 하는 요 값으로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긴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트랜슐런스도 넘어가면 좋고요. 자, 오파시티라는 값이 나오네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오파시티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투명입니다. 사물을 불투명하게 해주세요. 이게 오파시티인데, 자, 지금 여기 있는 리플렉션도 불투명이죠. 제가 불투명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체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나오겠죠. 오파시티 값을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물이 말 그대로 그냥 투명해집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투명해져요. 오파시티는 투명도, 불투명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물을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불투명하게 만들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값이 낮아지면 투명해지는 거고, 값이 높아지면 불투명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저게 스크린이 조금 어두워서 그러니까 좀 더 낮춰볼까요? 자, 렌더. 그러면 이렇게 사물이 투명해져 버립니다. 값이 낮아지면 투명해지고 값이 높아지면 불투명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 오파시티에는 좀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얘 지우고, 자, 얘도 지우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오파시티에 비트맵을 불러올 겁니다. 어떤 비트맵이냐면, 나무라는 폴더 안에 가면 이렇게 생긴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얘를 불러올 거예요. 디퓨즈에는 얘를 불러올 거고, 오파시티에는 얘를 불러올 겁니다. 선택하고 열기, 그리고 얘한테 줍니다. 별반 이상 없어요. 자, 디퓨즈에서 똑같이 비트맵 선택하고, 이번엔 색상이 있는 얘를 불러와 봅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크기도 조절해 봅시다. 자, 스케일이 아니구나. 이를 잡고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어떤가요? 마치 이 나무가 여기 서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림자도 켜보세요. 그러면 그림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제가 이렇게 줘봤습니다.
그리고 렌더링도 해보죠. 여기 어떤가요? 나무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림자도 어떤가요? 나무처럼 들어갔나요? 이게 오파시티 맵입니다. 단순히 물체를 투명하게,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 떠나서 이렇게 오브젝트를 따내는 역할을 해요. 오브젝트를 잘라냅니다. 자, 나무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요. 오파시티 맵은 오파시티 안에 들어온 이미지에 검정색은 물체를 투명하게 하고 흰색은 물체를 불투명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물체가 투명하게 되고 이 부분이 불투명하게 되고. 근데 불투명한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덮어씌우게 되는 거죠. 얘가 오파시티 맵으로, 얘는 디퓨즈 맵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장이 겹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파시티는 누구한테만 들어가요? 오브젝트에만 들어가요. 오브젝트를 투명 또는 불투명하게 만드는 거고, 얘는 색상을 입히는 겁니다. 재질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두 장의 이미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마치 그 자리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혹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혹은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오파시티 맵의 특징이에요. 자, 다시 설명하면 이렇게. 오파시티 맵은 불러들인 이미지에 뭐만 써요? 명도만 사용합니다. 명도만. 그래서 검정색은 물체를 투명하게, 흰색은 물체를 불투명하게,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불러들인 질감이 덮어 쓰이게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지금 오파시티만 적용한 겁니다. 지금 게 오파시티만 적용한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 렌더링 결과물이 오파시티만 적용한 거예요. 오파시티만 적용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 비트맵을 적용하고 오파시티를 꺼보죠. 다시 렌더링. 지금 보시는 건, 아이고, 오파시티가 들어갔구나. 자, 지금 적용한 건 디퓨즈만 적용한 겁니다. 디퓨즈만 적용한 거예요. 지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저 검정색 부분들 있죠. 저걸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오파시티까지 적용해 주면 비로소 이렇게 사물이 투명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얘를 지워볼까요? 자, 이거. 여기 바닥에 재밌는 재질이 있네요. 이 재질을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재질에서 재질을 불러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재질 들어옵니다. 자, 이 재질인데, 여기, 자, 디퓨즈에서 요 색깔인데, 아이고, 이거 못 쓰겠다. 자, 비트맵. 이번엔, 벽돌이요. 여기 벽돌에 들어가면, 여기 유일하게 요거 두 개가 있습니다. 디퓨즈에는 얘가 들어오고, 범프에는 얘가 들어옵니다. 자, 디퓨즈에 재질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맨 아래 여기 맵이라고 하는 부분을 열어보면 여기 범프가 있습니다. 범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온이 있고 텍스처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범프 맵이 들어오게 됩니다. 똑같이 범프 맵을 주시면 돼요.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 요철감이 만들어집니다. 바닥이 이렇게 요철감 있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바닥이 요철감 있게 만들어집니다. 검정색은 안으로 들어가고 흰색은 위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걸 범프라고 합니다. 검정색은 안으로 밀어넣고 흰색은 위로 올라오는, 이해되시나요? 그걸 범프 맵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보시면 요철감 있는 느낌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가? 라는 느낌이 들 만큼 아주 조금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범프가 생각보다 이렇게 요철감이 없어요. 여기 범프에 있는 이 옵션을 올려면 이 멀티플러 이 값 있잖아요. 이 값을 올려버리면 그래도 조금 효과가 낫네 라는 느낌이 나긴 나요. 이렇게 조금 효과가 나요. 멀티플러를 좀 세게 주시면 효과가 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멀티플러를 높여보세요. 근데 범프맵하고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디스플레이스라고 하는 거,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건데 범프 바로 아래 있습니다. 여기 범프 아래 바로 있고요. 자, 텍스처를 불러와 보죠. 범프랑 똑같은 걸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잘못 불렀네. 자, 똑같은 범프를 불러왔고요. 그리고 멀티플러도 1입니다. 자, 렌더링 해보죠. 보이시나요? 값이 훨씬 더 세게 먹힙니다. 값 자체가 훨씬 더 세게 먹혀요.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범프의 차이는 뭐냐면 범프는 화면 상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화면 상에서 요철감 있게 보여주는 것. 그게 범프예요. 다시요. 범프는 화면 상에서 요철감 있게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렌더링 할 때 실제 오브젝트에다 변형을 줘버리는 겁니다. 오브젝트에다 변형을 주었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자, 캔슬하고 그래서 이 멀티플러 값을 줄여보도록 하죠. 0.3까지 줄여봤습니다. 0.2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철 있는 느낌이 나와요. 딱 요철 느낌이 만들어지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엠보스 느낌이 바로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얘는 인텐시티 값만 좀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인텐시티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빠르게 캐치할 수 있죠. 아, 이거 조명이구나 라고. 조명입니다. 조명.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그리고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오브젝트를 조명화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조명화 시키는 것. 자,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명처럼 오브젝트가 빛나게 됩니다. 오브젝트를 조명으로 바꿀 수 있듯이 이렇게 재질을 통해서 오브젝트를 조명으로 바꿔주는 재질, 그게 에미시브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려서 벽을 하나 세워보죠. 재질은 주진 않았고요. 렌더링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이 방향 말고 반대로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뒤쪽이 문제네요. 자, 뒤쪽으로 보시죠. 그리고 렌더. 보시면 여기가 빨갛게 물들은 거 보이시나요? 재질이 이렇게 빨갛게 물듭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있는 재질이 다 붉은색이죠.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튕겨 나갈 때 바로 빨간색을 끌고 튕겨 나간 겁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재질에 빨간색이 물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럴 때 쓰는 재질이 오버리드라는 재질인데, 자, 뉴, 여기 매트리얼, 여기 오버리드요. 바로 여기 오버리드라는 질감이 있습니다. 오버리드. 매트리얼 오버리드에 들어가면 이렇게 두 개 값이 나옵니다. 베이스 매트리얼하고 GI 값하고. 자, 베이스 매트리얼은 우리가 만들었던 브릭 벽돌이죠. 그 다음 GI 값. GI 값이 뭐냐면 바로 얘예요. 오브젝트가 만나서 튕겨나가는 요 조명 있죠. 요 빛을 GI 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튕겨나가는 빛의 색상을 내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뉴, 제너릭, 그냥 흰색만 줬습니다. 이렇게 제너릭 2번. 그러면 이렇게 제너릭 2번으로 재질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질감을 누구한테 주느냐? 바닥에다 주는 거죠. 이 바닥에다가 매트리얼 오버리드를 주게 됩니다. 자, 렌더. 그리고 다시요. 자, 어떤가요? 하얗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재질이 바뀌어서 이렇게 똑같이 바닥은 계속 이런 분홍색, 그러니까 적벽돌색이 나오는데 빛이 맞아서 튕겨 올라갈 때 색상을 내가 흰색을 지정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흰색으로 맞닿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 GI 값을 초록색으로 바꿔볼까요? 아니, 하늘색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물들어 버린단 말이죠. 난데없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물들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색, 이번엔 노란색을 지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무슨 색으로 물들어 버려요? 네, 노란색으로 물드는 거죠. 이렇게 노랗게 물드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GI의 매트리얼 색상을 흰색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지금은 100% 흰색 아니고 그냥 회색 정도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회색으로 색상이 튕겨나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냐면 일반 재질인데 맵을 눌러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체커 같은 거요. 체커는 이렇게 체크 무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질입니다. 자, 선택하고 재질 부여하고, 아이고, 선택하고 재질 부여하고,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렌더링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재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요. 체크 무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체크 무늬에 보시면 각각 다시 맵을 줄 수 있습니다. 맵을 각자 줄 수 있어요. 하얀색 부분의 맵, 검정색 부분의 맵. 그래서 각자 맵을 다시 또 지정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체커라는 사실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재질을 바꿔보죠. 마블 같은 건 대리석이네요. 대리석 질감 효과를 줄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근데 이건 대리석 같진 않아요. 자,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스카이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볼 때 뒤에 배경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스카이 재질이고요. 그 다음에 워터 재질, 물질감이죠. 자, 렌더링 하게 되면 물질감 효과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워터가 이상한 색상이 들어갔네요. 노란색이 들어갔지? 이런 몇 가지 재질들은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한번 바꿔서 넣어 보시죠. 비트맵, 체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닥 쓸만한 건 없어요. 뭐 스카이 정도? 그래서 이 렌더 옵션을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얘를 누르면 이렇게 스카이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카이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렌더 옵션에 보시면 엔바이러먼트의 백그라운드 있죠? 바로 얘를 누르면 이렇게 스카이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바닥에다가 조그맣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죠. 50,5 아니 500,500으로요. 자, 이렇게 500,500짜리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위에 면이 위로 가고 아래 면이 아래쪽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 풀그림 보이시죠? 풀그림 펄하고 되어 있네요. 얘를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풀이 나온 거 보이시나요? 퍼가 동물의 털입니다. 동물의 털인데 이걸 풀로 처리한 겁니다. 이게 면의 앞면 방향으로만 나와요. 뒷면 방향으로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응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랜드스케이핑 잔디를 여기다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렌더링을 걸어 볼까요? 렌더. 그럼 어떻게 돼요? 잔디가 된 것처럼 나오죠? 근데 얘는 영역이 넓은 데서 못 써요. 왜냐면 이걸 다 계산하거든요. 저기 있는 털 하나하나를 다 계산해요. 그래서 넓은 장소에다 이걸 써버리면 렌더링이 무한정 걸립니다.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500,500짜리니까 되게 작은 장소잖아요. 이렇게 작은 데서나 쓸 수 있습니다. 인형 같은 데라든지 이렇게 작은 장소에서는 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장소에서는 펄을 쓸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또 하나, 우리가 이걸 종종 쓰기는 하는데 잘 쓰지는 않는, 아니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파일을 하나 오픈해 보죠. 오픈.
샘플이 있을까요? 다운로드. 네, 여기 샘플이 하나 있네요. 자, 열기. 용량이 커요. 그러니까 로딩이 느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쇼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용량이 커요. 얘를 불러드릴 거예요. 얘를 불러드릴 건데, 이렇게 쓸 건데, 얘가 용량이 크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소파가 있고, 뭐, 책상도 있고, 침대도 있고, 그러면, 렌더링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느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고, 바로 여기, 익스포트 프록시가 있고, 여기, 익스포트 프록시가 있고, 임포트 프록시가 있습니다. 익스포트 프록시로 내보내기, 임포트 프록시, 프록시 불러오기.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익스포트 프록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이렇게요. 파일을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프록시 파일을 저장시킬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문서에다가 쇼파라고 해서, 아니, 너무 많네. 그러면 여기 동영상에다가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파일. 자, 저장하려냐고 물어보네요. 네, 라고 했습니다. 자, new. 파일을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저장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임포트 프록시, 저장되어 있는 프록시 파일을 이렇게 불러다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아이고. 자, 이렇게요. 프록시 파일이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깨져서 들어왔네요.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어떤가요? 깨끗하게 렌더링 되는 거 보이시나요? 프록시는 가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어딘가 저장해 놓고 그 가상의 데이터를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렌더링 할 때는 실데이터로 렌더링을 하고, 화면상이나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가상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작업 속도는 조금 더 빨라지고, 렌더링 할 때 퀄리티는 지금처럼 똑같이 나오게 되고, 이럴 때 프록시를 종종 사용합니다. 한번 불러드려서 저장했던 걸 임포트 프록시하고 렌더링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렉탱글. 자, 500, 500. 500이 500짜리죠? 자, 서클. 자, 이레이즈. 자, 트리플 클릭하고 가운데 빼고 옵셋 100mm. 자, 푸시 앤 풀 50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요렇게요. 얘를 하나 더 만들 건데요. 자,
로테이트, 자, 0도에서 90도로. 안 맞네. 이런. 자, 이렇게요. 두 개를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기 툴 메뉴에 보시면, 솔리드 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섹션, 그러니까 인터섹트, 유니언, 서브트랙트, 트림, 스플릿. 자, 인터섹트는 1번 도형과 2번 도형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만 남게 됩니다. 솔리드 도형끼리 더하고 빼고 하는 겁니다. 자, 인터섹트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유니온이요. 유니온은 두 개를 같이 결합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결합해버리는 걸 유니온이라고 하고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서브트랙트가 있습니다. 빼기죠. 자, 1번 도형을 클릭하고 2번 도형을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번 도형에서 1번이 싹 빠집니다. 이게 서브트랙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중요한 건 2번 도형입니다. 자, 서브트랙트. 1번 도형을 클릭합니다. 얘를 빼주세요. 여기서. 다 빠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마지막이죠. 스플릿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자, 이렇게요. 다 분해가 돼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